네, 안녕하십니까. 국토보건 사무총장 도태우입니다. 이걸 수고해야겠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약간 여러 가지 설명드리는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정선거 관리는 자동차가 열심히 지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25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 경선 중지 가처분에 대해서 기일이 새로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날까지 자료 제출 기한이니까 이제 판결 결정은 그 뒤에 날 수 있겠죠. 어쨌든 자료 제출 기한을 25일까지로 한 것입니다. 자, 우리 경선 중지 가처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국가 단위에서만 머물지 않고 사실은 정당 단위 부정선거가 20년 전 통진당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찍이 골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야당까지 그런 것이 전면적으로 이제 오염이 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 정당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각급 단위의 선거가 다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크게 틀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통한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체적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인데 베이제 민주주의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선거가 최고 단위의 지금 이제 대통령 다음에 국회 선거가 오염됐었으니까요. 다음에 이제 대선까지 하고 그 다음 각급 단위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오염된다. 민간 단위까지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런 여론조사를 빙자한 모바일 투표 등 그렇게 되면 그 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썩어서 무너지겠죠. 바로 그렇게 썩어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중공식 방법입니다. 이것이 구소련식 팽창과 구별되는, 물론 팽창도 합니다. 하드파워로 팽창도 하지만 소련보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돈으로 타락시키고 각종 성으로도 타락시키고 정신을 타락시키고 가장 심하게 선거를 타락시켜서 그 나라를 안으로부터 허물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중공식 그러한 전체주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최전선이 우리나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저항의 제1진지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을 가만히 안 두겠죠. 그래서 지난 전당대 그리고 이번 대통령 후보 경선 모두 자료가 얼마나 공개됐습니까, 여러분? 자료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자료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은 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증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고 나니까 늘 부정선거 말한다는 비아냥을 합니다. 자, 국민들의 수준을 얕보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얕보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국민들이 죽어 지내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말에 불처럼 더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감히 그런 말을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들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런 측면을, 국민들의 약한 측면을 더욱 강화해서 그따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 보는 측면이 있죠. 우리 국민이 그렇게 다 죽어 있지 않고 다 허술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이 대표적이죠? 네. 이미 국민들은 3분의 1을 넘어 거의 절반수가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15 부정선거에 대한 재판이 목요일 28일 민경욱 대표님 연수을에 대해서
변론 기일이 처음으로 열리게 됩니다. 11시입니다. 대법원 11시, 목요일 11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대법원 맞은편에 집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일 수 있는 그러한 허가도 나 있습니다. 네, 그 집회 허가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 제가 금요일 날 집회 시위 법률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자, 대법원 앞에 1인 시위를 빙자해서 집회를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민노총 서대문 행진을 보셨죠? 네. 자, 뭐와 비교됩니까? 8.15 때 펜스를 쌓아서 원천 봉쇄한 문정권의 행위와 너무나 대조적이죠? 네. 자, 묻겠습니다. 왜 서대문에는 펜스를 쌓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렇게 다 예고하고 다 공개했는데 왜 서대문에는 펜스를 쌓지 않았죠? 지편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답이 나옵니다. 민노총이 법과 정권 위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정권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너희들 내려와라 라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해야겠죠? 네. 반드시 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 우리 지금 상상을 해봅시다. 시청광장부터 광화문까지, 그리고 종로 2가부터 서대문 인근까지 사람들이 그 광장에 가득 모였습니다. 여러분, 머리와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4.15는 부정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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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실시하라! 특검을 실시하라! 자,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이 28일 날 변론기일 11시가 열리는데요. 자, 감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논해질 것으로 생각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최종 변론은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 변론일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아까 전에 제가 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꽤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죠? 자, 민경욱 대표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검표, 관내 사전 투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이 필수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00표가 더 증가돼 버렸죠? 네, 300표가 증가됐습니다. 그렇다면 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하게 부정투표지를 막 밀어 넣었기 때문에 그 실수로 300표가 증가된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추측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00표가 늘어났다는 것이 물증으로 확인되면 선거가, 그 개표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입니다. 그 이상 그걸 보고도 무효 선언을 못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없던 표가 300표가 생겨났는데 이 선거를 유효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론의 파급력과 충격도를 아는 선관위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제가 물 좀 먹게요. 자, 선관위가 뭐라고 주장하고 있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관위는 대법원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대법원이 잘못했다라고
미루지 않으면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대법원이 잘못한 게 아니면은 어디서 늘어났냐? 투입됐다. 이 결론을 피할 수 없고 너무나 그 부분이 충격적이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선관위는 어디다 떠밀어요? 대법원이 잘못했다. 대법원은 이때까지 재검표 역사에서 한 표라도 잘못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법원 역사상 우리 수십 년 민주주의 재검표 역사상 대법원이 재검표를 해가지고 한 표라도 잘못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표도 잘못한 적이 없는 대법원이 왜 하필 이번은 300표나 잘못했을까요? 조작. 그런데 여러분, 관내 사전투표가 전체적으로 재보관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그들의 장난을 걱정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도우심으로 천만다행으로 어떨까요? 연수울은 관내 사전투표지 전체가 재보관되었습니다. 재보관되었고 재봉인되었습니다. 만일 이번에도 그 재봉인을 훼손한 흔적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한동성해야겠죠? 이제는 문골 있다고 그 안에 투표지를 마음대로 바꾸는 중대한 국가범죄를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리 경고합니다. 절대 인천지방법원에 재보관된 관내 사전투표지 건드릴 생각하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국민들이 가만 안 둔다. 자, 그러면 재검표 때 그걸 끄집어내 옵니다. 이제 그러면은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때요? 세어보니까 300표 끼어든 것이 나왔어요. 300표가 추가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즉 그들이 재검표 때 발표한 숫자하고 맞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300표 아까 있을 수 없는 새로운 투표지가 들어갔으니까 그런 선거는 무효죠. 연수울 전체의 부정선거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이, 더 이상 필요도 없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셌는데 선관위 주장처럼 대법원의 역사상 지역적으로 한 표도 아니고 무려 300표를 잘못 센 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죠? 자, 결론은 두 가지 뿐이에요. 부정선거가 명백해지거나,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대법원이 무려 300표를 어이없이 잘못했어요. 그런 대법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대법원이 180일은커녕 1년 반이 지나도록 120개 소송을 끼고 앉아서 이 국리 저 국리 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라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원장이 되어서 화천대유 돈 받고 뇌물죄가 명백한데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나오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저 따위 대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나오거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연수울 재판에 예정되어 있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적들은 어떻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적들은 감정 범위를 좁힙니다. 그래서 최대한 감정 범위를 좁혀서 특히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한 대충이 투표지 같은 거 딱 하나만 찍어서 최대한 그 좁힌 범위에서 자기들 위주의 감정을 해서 어떻게 결론 내릴까요? 감정해보니 문제가 없다. 서둘러 그 결론을 내려가지고 온 동네방네 봐라, 이렇게 전문가가 결론 내고 판사는 거기에 의해서 땅땅해서 결론이 났는데 음모론 하는 사람들이 떠든다. 이렇게 적들은 하고 싶겠죠? 그러나 적들의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도 그들의 속셈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너무 많이 당해왔습니다. 박주신 때 이래 어떻게 속였습니까? 공동으로 감정하도록 합니다. 이 감정과 저 감정의 말이 다릅니다. 어느 게 진실이냐? 법원이 마음대로 골라서 이게 진실이다 하고 사실은 진실을 무덤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이번 4.15 부정선거에서도 용납하면 안 되겠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변론 기일도 변론 기일이지만 우리 대법원 앞에 단식 릴레이 농성하시면서 이 추운 밤도 지새고 대법원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뭘 요구하고 있죠? 애국 동지님들이 재검표 일정을 전체적으로 즉각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띄엄 자기 입맛에 따라 한 군데 하고 또 한 군데 하고 하나도 안 해줄 것처럼 하고 이게 무슨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지사가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마음대로 해주고 싶으면은 조금 하나 열었다가 안 된다 싶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닫았다가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는 시정 일관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120곳 전체의 일정을 제시하라고 작년부터 요구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표에 대해서 전체적인 120곳의 일정을 제시해야 마땅하죠. 변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변명하겠습니까? 이만큼이나 시간을 줬고 이만큼이나 자기들이 요량할 수 있는 여유를 줬는데 아직까지도 일정 제시를 왜 못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고 안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비례정당 재검표 즉각 실시하라! 실시하라! 비례정당 재검표 단적으로 왜 못합니까? 비례정당 자 여러 표를 부정하게 넣었습니다. 그런데 비례정당은 이번에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편 봉투에 넣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다 접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가짜 투표지들 특성 중에 하나가 다 접지 못했죠. 비례 투표지는 지금 일일이 모든 게 접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추측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인지 죽어도 지금 비례대표 재검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재검표 일정이 제시되고 비례정당의 재검표가 이루어지면서 감정과 재재검표가 진행되어야 하지 추가적인 재검표 일정도 제시하지 않고 비례정당 재검표 언제 하겠다는 제시도 없이 기존 가장 유명한 연수울에 대해서 감정 범위를 축소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흑수가 뻔히 보이는 일이죠. 우리 이제 애국 시민들, 자유 시민들은 그들의 속셈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상세한 감정. 우리 감정의 핵심이 뭡니까? 사전투표지 앱선 프린터로 나올 수 없는 사전투표지들이 나와 있다. 그것이 대표적인 우리 재검표를 통해서 드러난 바죠. 그런 것들이 철저하게 감정되고 재검표가 되는 것 추진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훨씬 더 큽니다. 그것만 진행해서는 너희들의 속임수다. 자, 이제 9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대법원은 120곳 선거소송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대법원은 비례정당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감사합니다.